우리가 흔히 속이 불편하다고 할 때는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부 장기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맨발 걷기로 속이 편해진다. 맨발 걷기를 하면 내수용 감각이 안정화되면서 속이 편해집니다. 내수용 감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감각. 이것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심장, 폐, 위, 소장, 간, 대장 이런 다양한 장기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 정체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귀로 어떤 것을 듣고, 또 균형을 잡고, 코로 어떤 냄새를 맡고, 입으로 어떤 맛을 보고, 손으로 어떤 촉감을 느꼈는지, 이런 감각이 모두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셈이죠. 이런 감각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모여서 기억이 됩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나쁜 기억들만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척이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야생에 던져진 동물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기억과 뿌듯한 기억이 많다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나는 이 지구별의 소풍을 나온 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억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6가지의 감각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6가지의 감각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뇌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뇌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인식도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각을 처리하여 자신의 삶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하는 센터에 해당하는 뇌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뇌로 모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더 가중치를 두어서 꼭꼭 저장해 놓습니다. 반면 자신을 위협하지 않거나 큰 기쁨도 주지 않는 고만고만한 정보들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내 삶의 목표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저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20대 청춘 남녀가 화창한 날씨에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납작하게 생긴 금빛 오픈카가 꽤나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남자는 오픈카의 날렵한 모양과 색깔, 스피드 등 자동차의 모든 속성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 정보가 뇌의 깊숙한 부위에 마치 조각칼로 목판을 파내듯이 각인됩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자동차의 속성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글라스를 낀 채 조수석에 앉은 여성이 가지고 있던 큼지막한 명품 백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 노출되어도 각자의 삶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감각 정보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등록합니다. 그러니 같은 곳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각은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억과 생각,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전혀 다르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얼마만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 내수용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내수용 감각에 이상이 있다면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폐, 위, 소장, 방광 이런 장기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감정 상태는 요동칩니다. 물론 미세한 변동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몹시 불안해집니다. 심할 때는 생각하는 뇌,
전두엽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잠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깼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다가 느려지기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심장 뛰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온통 신경이 심장으로 쏠립니다. 다시 잠을 청하기가 어렵고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에서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이 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여행을 갔다가 낯선 향을 풍기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큼한 끝맛 때문에 현지 언어로 쓰여서 브랜드명을 읽을 수조차 없는 병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아랫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창자가 마치 마른 논에 문을 대는 양수기 모터 돌아가듯이 막 소리를 내면서 빨리 움직입니다.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두리번거리며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데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뇌수용 감각은 평소에 자율신경계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잘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경 안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신경계가 뇌수용 감각의 정보 중에서 적절히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의미 있는 정보라면 나의 의식으로 정보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좀 조절을 합니다. 이런 자체 조절 시스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체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 자율신경계에 배정합니다. 즉 자율신경이 뇌수용 감각과 조화를 이루어서 내부 장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생활 목표는 가계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살펴보면 그 가정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과 자동차 연료비, 유지비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간다면 자동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면 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가정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큰 지출이라면 주거에 큰 관심을 두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자율신경과 뇌수용 감각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뇌수용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수용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속이 불편해. 이렇게 말할 때 이 속이라는 것이 위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심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창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내부 장기 여러 개를 포함하는 표현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해당하는 내부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뇌가 다른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과부하가 걸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이틀이나 3일간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혹여나 문제에 집중하다가 긴장감이 뇌수용 감각에 이상을 일으킨다면 시험을 망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불편하다고 할 때는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부 장기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뇌수용 감각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뇌수용 감각이 안정되지 않을 때 자율신경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뇌수용 감각과 자율신경의 안정을 함께 되찾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